안녕하세요. 정기환입니다. 자,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연소 이론에 대한 진도는 다 나갔고요. 관련되는 문제들을 한번 쭉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관련되는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불꽃 연소와 표면 연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이라는 겁니다. 자, 표면 연소는 얘는 고체 가연물에서 일어나는 거죠. 고체 가연물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얘는 불꽃이 있다 없다? 얘는 불꽃이라고 하는 건 화염입니다. 불꽃은 없다라는 겁니다. 불꽃 연소는 당연히 불꽃이 있는 거죠. 자, 1번 불꽃 연소는 단위 시간당 발열량이 많다. 얘는 맞죠? 활활 타야 되니까. 표면 연소는 무염 연소라 한다. 얘도 맞죠? 표면 연소, 무염 연소, 훈소 이러한 단어들을 한 번에 통째로 그룹핑을 지어서 같이 통째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표면 연소는 연쇄 반응을 발생시킨다. 이게 틀렸죠. 표면 연소는 화염이 불꽃이 없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꽃 연소에서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자, 3번은 불꽃 연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은 연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 자, 자결 연소는 응축 상태에서의 연소라 한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모. 우리는 답만 찾아내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선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산소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의 연소를 완전 연소라 한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는 설명. 얘는 아리까리 물음표 해놓을게요. 얘는 물음표. 자, 3번 연소 시의 기상 조건이 양호하여 정상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상 연소라 한다. 얘도 맞는 설명이죠. 4번 불완전 연소 시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다. 이게 틀렸죠. 불완전 연소 시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또는 타르 이런 애들이 생성물이 되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연소 생성물인 것은 불완전 연소가 아니고 얘는 완전 연소에 대한 얘는 완전 연소의 연소 생성물이다 라는 겁니다. 얘가 이산화탄소와 CO2와 H2O 수증기. 자, 답은 찾았습니다. 맞죠? 자, 연소의 특성에 관련되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소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고 이거는 옳은 것을 찾아랍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연소 시 화염이 미연소 혼합 가스에 대하여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도이다 라고 하는 거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연소 속도라고 합니다. 연소 속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얘도 틀렸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해야겠죠. 얘는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연소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같이 외워둡시다. 자,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높을수록 연소 속도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불연성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여 연소 속도가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불연성 물질 농도 증가하면 연소 속도가 저하되는 거 맞죠? 이거는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불연성 물질의 농도가 증가해서 가연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불연성 물질이 막아주는 거죠. 산소의 유입을 차단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소 속도가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4번 열이 증가하면 연소 속도는 감소가 아니고 얘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대략 10도씨의 온도가 증가하면 연소 속도는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24번. 다음은 플래시 오버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플래시 오버는 연소 이론이 아니고 이제 화재 이론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24번은 풀지 않겠습니다. 자, 24번부터는 다 이제 화재에 관련되는 내용이네요. 24번 X, 25번 X. 한번 X 될까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폭염 현상, 이것도 폭발이니까 화재에 관련되는 폭발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화재에 관련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폭발의 원인 종류, 이것도 화재 폭발이고요. 가스 폭발이고, 이것도 다 분진 폭발, 이것도 다 그거네요. 화재네요, 화재. 나 벌써부터 화재 이름 많이 나오지? 오케이. 예, 이건 다 대부분들은 다 화재라서 37번까지는 날리고요. 자, 연소 시 발생되는 이상현상. 자, 이거는 또 연소 부분이네요. 이거는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자,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 입니다. 1번 기억, 가스량이 정상 때보다 적을 때, 혼합 기체의 양이 너무 작을 때, 버너가 오래되어 노즐의 부식 등으로 분출 구멍이 커지는 경우, 가스량이 정상 때보다 적을 때입니다. 그리고 연소 속도보다 가스의 분출 속도가 적을 때,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 1번 역화 현상. 자, 역화 현상은 백파이어입니다.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선화 현상은 얘는 리프팅이죠. 그러니까 얘는 불꽃이 이렇게 버너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있을 때 불꽃이 약간 붕 떠 있는 듯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붕 떠 있는 듯한,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선화 현상, 리프팅 현상이라고 했고요. blow off 현상은 후 불어서 꺼지는 겁니다. blow off 이렇게 꺼서 부르는 거고, 불완전 연소는 말 그대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고요. 자, 역화 현상. 자, 역화 현상이 우리는 언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가스 버너 이렇게 구멍이 있을 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연소가스가 이렇게 밀고 나와야 되는데, 밀고 나와서 여기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서 불꽃이 이렇게 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밀고 나오는 이 압력, 가스량이 정상 때보다 적어서, 그럼 적다는 얘기는 외부에 있는 이 공기가 이 구멍으로 밀어내는 힘이 가스가 밖으로 나오는 힘보다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이 구멍 안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가스가 다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안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거꾸로 백파이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자, 부식에 의해서 여기 있는 그 노즐들이 부식이 되어서 분출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되면, 자, 얘네들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 부식에 의해서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가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구멍이 커지니까 나오는 압력이 저하되는 거죠. 감소하죠. 그러니까 가스량이 정상 때보다 더 적게 나오게 되는, 그 그러니까 압력이 작아지는 거죠.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 안으로 쑥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파이어 현상, 즉 역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9번. 가스의 분출 속도가 크거나 공기의 유동이 너무 강하여, 공기 유동이 너무 강하다는 말은 공기가 움직임이 너무 강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져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불꽃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이렇게 불어서 얘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얘가 딸려 나간다는 거지. 이렇게 딸려 나가서 여기에는 가연 가스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란다? 우리는 후 불어서 끈다고 해서 blow off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선화 현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선화 현상은 말 그대로 불꽃이 붕붕붕 떠 있는 겁니다. 자, 1번. 불꽃이 연소기 내로 전파되어 연소기 내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얘는 백파이어 현상. 얘는 백파이어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가스의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클 때 발생한다. 이것도 백파이어 현상입니다. BF라고 할게요. 백파이어. 가스 공급량보다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자, 가스의 공급량보다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은 얘는 선화 현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화 현상이 붕붕 뜨려면은 가스의 공급량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얘도 백파이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공기 공급량이 훨씬 더 크니까. 자, 역화의 반대 현상인데 얘는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물질의 연소 시 열 특성 41번. 다음은 비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비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열의 정의가 뭡니까? 비열의 정의는 물질 1kg을 또는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1kg의 물체를 1도씨만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얘는 맞습니다. 물이 소화 약재로 사용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얘도 맞죠. 자, 비열이 크다는 말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cal가 필요한 물질. 1번. 어떤 거는 1kcal가
필요한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1도씨 온도를 올리는데 얘는 1kcal 조금만 연량만 탁 가해서 온도가 당당당당당 금방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얘는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쉽게 계속 탈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처럼 많은 열량이 필요할 때 100kcal가 필요할 때 1도씩 올린다면은 25도씨에서 26도씨 갈 때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해 줘야 된다는, 얘를 흡수한다는 거죠. 열을 흡수를 하면은, 열을 많이 흡수하면은 전반적인 주위에 있는 온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불을 끌 수 있을 때 사용되는 거죠. 자,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시이다. 얘도 맞죠. 자,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 되게 작다. 아닙니다. 얘 틀렸습니다.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 큽니다. 그래서 불 났을 때 물 뿌리시면 온도가, 주위 온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왜? 물의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가는 거죠. 불이 확 타고 있을 때 물 부어주면은 물이 그 타고 있을 때의 열량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 열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비열이 크다는 거는. 그래서 불이 다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연물 표면에 있는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는 발화점보다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왜? 물이 필요한 열량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연물의 온도는 떨어지니까 당연히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주구장창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정의만 하나 딱 외우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상상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물을 부어서 왜 꺼질까? 이런 것들. 비열이 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는 비열이 작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등등을 잘 생각해보면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이해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2번. 열에 의한 화상에는 그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로 분류된다. 2도 화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우리 그림에서 보였었죠. 제일 표피만 타는 게 1도, 그 밑에 진피까지 타는 게 2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관련되는 설명들도 이제 나와 있었죠. 자, 1번 옳은 것. 화상 부위가 빨간 색깔을 띈다 라는 것. 얘는 최외곽만 표피만 화상 입었을 때 빨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도 화상을 의미합니다. 얘는 1도다. 우리가 찾는 거는 2도 화상의 특징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죠. 자, 분비물이 피하에 모여 물집이 생기는 증세이다. 얘는 맞습니다. 얘가 바로 2도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피부가 탄화되는 거는 4도죠. 그리고 말초신경까지 손상 있는 거는 얘는 3도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탄화되는 것은 얘는 4도입니다. 4도 화상. 근육까지 다치는 겁니다. 자, 열 전달 방법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열 전달하는 방법이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아이고. 첫 번째. 복사.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전도. 자, 전도는 열이 전달되는 매개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열 전달 매개물을 통해서 일어남.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되죠. 젓가락을 끓는 물, 라면을 끓일 때, 물 끓일 때 넣어두는 거. 젓가락을 뜨거운 물에 두어두는 거. 새 젓가락을 끓는 물. 넣기. 넣어두면 제일 끝에 있는 부분도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이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열이
이 젓가락이라는 이 매개물을 통해서 저 끝까지 전달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고 젓가락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 여기만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도 뜨겁죠. 왜? 열이 여기 있는 젓가락 매개물을 타고 열이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대류는 공기순환에 의해서 열 전달. 그래서 이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는 거. 이거는 cold, 얘는 hot.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데워지는 게 대류라고 했습니다. 자, 복사는 매개질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전달. 매개질 없이 열 전달. 그러니까 얘는 태양이 지구까지 열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렇게 전달되는 게 얘가 복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동일한 물질 상호 간의 열의 이동이다. 물질의 각 분자가 지나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인접한 분자에 이동해 나가는 현상이다. 물질의 분자들은 진동만 일어나며 이동은 수반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거는 전도입니다. 전도. 얘는 동일한 물질 상호 간의 열의 이동이니까 동일한 물질 여기 젓가락에서 젓가락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죠. 그리고 여기는 이 젓가락에서 여기는 젓가락은 실제로는 이러한 원자들 또는 분자들에 대한 이렇게 빼것이 일렬로 정렬되어져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냥 쇳덩어리로 보이게 되는 건데 실제로 얘는 확대하면은 이러한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부분이 여기가 아주 뜨겁다면 여기 있는 원자의 진동이 막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면서 열이 이렇게 옆으로 차츰차츰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뜨거운 물하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여기 끝부분까지도 결국에는 같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의 설명은 전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44번 복사열이 통과할 때, 자, 복사열입니다. 복사열이 흡수되지 않고 아무런 손실 없이 통과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복사열을 흡수하지 않는 물질들은 이원자, 분자들은 복사열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원자, 분자들은 복사열 흡수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이원자 분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원자니까는 2는 숫자입니다. 숫자 2. 원자가 2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2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그러한 물질들인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N2 가스, O2 가스, 그 다음에 H2 수소가스. 이런 애들이 이원자 분자들인 거고요. 아르곤 가스는 어떻습니까? 아르곤은 이 원자 자체가 기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아르곤, 네온도 얘는 1원자 가스입니다.
여기는 뭐 Cl2도 있죠. 이원자, 분자. 이런 애들은 복사를 흡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 얘는 흡수하지 않고 아황산가스, 얘는 다 흡수하는 겁니다. 뭐 탄산가스도 흡수를 하고요. 자, 45번. 다음 중 복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복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고체의 열 전달 방법이다. 얘는 아니죠. 얘는 전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들어간 거 다 틀렸죠. 1번 날리고 기억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네. 자, 2번 니은 한번 볼게요. 유체의 온도 변화가 발생하여 유체 서로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얘는 대류죠, 대류. 유체의 온도 변화라는 것은 공기가, 유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 그게 공기가 되겠죠. 움직이는 물체. 그러니까 여기는 뜨거운 공기, 그리고 여기는 차가운 공기, 이렇게 있을 때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니은은 대류를 설명하는 거니까 니은 들어가는 것도 다 틀렸죠. 2번도 틀렸네. 자, 물질을 매개체로 하지 않는 열 전달 현상이다. 이게 복사죠. 자, 디귿 없는 거 다 틀렸죠. 디귿 있고, 이건 디귿이 없네요. 4번. 답은 3번이네. 이렇게. 자, 그래서 디귿, 리을, 비읍, 이응은 디귿, 리을, 비읍, 이응은 다 복사에 관한 설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서 우선 1차로 업로드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다시 한 번 더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